자, 쿠페 씨의 행복 여행 봅시다. 어? 아까 줬어. 노란색 표시로 돼 있는 거 있을 거야. 하나 봐, 빨리. 나는 하얀색. 안 줬어, 아까? 그런 거. 아까 화장실 가서 그래. 시간이 안 줬대. 자, 거기 보세요. 자, 얘는 글의 갈래가 뭐야? 지난번에 우리 벤담밀 나왔던 게 설명문이죠. 얘는 뭐예요? 소설입니다, 소설. 근데 마치 뭐처럼 썼어요, 약간? 수필처럼 써놓은 소설 같아요. 좀 수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죠? 소설입니다. 자, 거기 내용만 체크해 봅시다. 약간 여러 형식, 여행 가면서 쓰는 소설 비슷한 느낌인데 수필 비슷해요. 자,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자, 쿠페 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게 소설이니까 맨 앞에 뭐 하지? 소개를 합니다. 자, 얘 직업이 뭐야? 예, 정신과 의사예요.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니? 파리에 사는 사람이죠? 파리에서 살고 있는 정신과 의사였던 쿠페인데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상담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지를 않는 걸 보면서 뭔가 회의감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자기 일도 뭐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을 떠났죠. 그지? 그럼 초반부에 누굴 만났니? 여행 초반 때 이 나이가 많은 스님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여행 말 무렵에 이제 돌아오면서 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노승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노승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니? 이 노승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달라진 점이 생기게 돼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어쨌든 여행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나요 하고 그냥 인사했던 사이고 그래서 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요거는 과거에 했던 얘기죠. 그지? 과거에 했던 얘기가 뭐야? 무슨 공부를 좀 해봐라. 마음 공부를 좀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했겠죠. 얘네? 그래서 여행을 가면서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 결과물이 뭐예요? 배움의 목록이라는 걸 적었어요. 여기 나오죠? 보이시나요? 배움의 목록을 보니까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나 봐. 쿠페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 노승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더 작아진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이를 좀 드셨겠죠. 그래서 쿠페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목록을 여기 봐봐. 리을에 보면 깨끗이 다시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스님에 대한 뭐야? 예의를 갖춘 거죠. 정성을 다해서 다시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A에 보면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어떤 자연 풍경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 넘어가면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목록이 나와요. 이 목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목록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배움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여행을 통해서 쿠페가 얻은 일상적이고 소소한 배움 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까지가. 근데 11은 지금 설명이 안 나왔는데 11번에 대한 건 어떤 타인에 대한 이야기라서 자기 행복이 아니고 뭐야?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 11번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행을 통해 쿠페가 얻은 건 뭐예요? 일상적이고 소소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내용에 나온 것처럼 뭐 한 거야? 다시 적은 거야. 그럼 실제로 이거를 노트에다 적어놓은 거, 자기가 여행하면서 노트에다 적어놓은 거 훨씬 깨끗하게 정리된 게 아니고 뭐니? 일기처럼 막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이따 좀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에 보니까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행복은 자기를 보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랑 뭐 하는 습관이 있어? 좀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뭐 해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최고로 불행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불행했을 때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몇천 주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몇백만 주를 들고 있더라고. 몇백만 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몇천만 주였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재산이 40조인가 뭐 정도 된다며. 40조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어마어마했어. 비교도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그죠? 40조였나? 한 100조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요, 그 손흥민이 자산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손흥민이 많이 번다 생각하잖아. 그죠? 걔 1년에, 그 사람이 1년에 한 얼마 버냐면 300억? 뭐, 이 정도 가까이 번다 그러더라고. 그럼 10년 벌어야 얼마야? 3천억이죠? 하나도 안 썼다고 치면. 그죠? 그리고 많은 게 아니야. 이재용 40조가 있대잖아요. 그럼 손흥민의 몇 배야? 120배? 그럼 손흥민도 그 정도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 첫 번째, 내가 깨달은 첫 번째는 뭐야? 남들과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그 다음에 2번, 3번, 6번 보세요.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오고요. 행복이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6번에 보면 행복을 목표로 여기면 안 돼요. 자, 왜 2번, 3번, 6번을 묶어서 말했을까? 2번, 3번, 6번을 묶으면 뭐가 나오니? 행복은 성취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죠? 경쟁을 하죠. 그래 안 그래? 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타인과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공부하려면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존버해야 되죠. 버티면서 공부해야 돼. 그치? 다 뭐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 우리는. 나의 미래를 위해 한 거야. 그리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한가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맞죠? 진짜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저 말씀드렸나? 올해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내신 시험 보고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보고 자기에게 미래가 없다면 자살하는 애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내신 성적이 안 나왔다고 자살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것도 막 3명이서 같이 뛰어내려가. 손잡고. 단체로 떼거지는 거. 진짜야. 우리 동네에도 벌써 한 5명인가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 이게 행복한 거야? 아무리 미래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지만 아파트에서 뛸 정도야? 그렇게 괴로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럴 거면 대학을 포기하고 놀지 차라리. 그죠? 엄마 유산 좀 땡겨줘봐. 나 그냥 다 쓰고 뒤질래 막 이러면서. 내 몫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엄마 유산 미리 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 30%만 땡겨가지고 아빠한테 담보대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30% 땡기면 한 2, 3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한 2억이면 한 10년은 실컷 놀지. 좀 아껴 쓰면. 그죠? 장난인데. 근데 그렇게 한 10년 즐겁게 살다 죽는 게 낫지 않나? 제 사상이 너무 이상한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공부하냐고 내 얘기는. 그치?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타인과 막 경쟁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막 잘 견뎌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 돼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면 죽어버리는 거야. 사람 미래에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에 친구랑 소소하게 얘기하면서 즐겁게 웃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 끝나면 코인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라도 좀 싸질러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즐거움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성적이 조금 오르는 거의 기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 풀어보고 채점하면서 좀 즐거워하면 안 되니? 뭐 맞았어 막 이러면서 이거 틀렸네? 아쉽네 이러면서 공부하시면 안 되나? 그게 그렇게 괴롭나? 공부하는 게? 그죠? 근데 괴로운 이유가 뭐야? 당장 한두 문제 틀린 것 때문에 내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좀 문제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대학이 전부예요?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제공하겠지만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성실하면 그 얘기를 누가 그 얘기했냐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에 대학이 전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대? 성실한 사람이래요. 성실한 사람.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 중에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데 그냥 시험 조금 잘 봐가지고 대학 간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들면 불행해진대요. 근데 물론 성실한 애들이 모두 좋아 사실은. 성적도 어느 정도 좋긴 한 것 같아요. 좋긴 한 건 맞습니다. 확률상 그렇잖아, 그치? 확률상 그렇습니다. 좀 성실하게 하는데 근데 성실한 사람 중에도 성적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성실하게 살지만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공부가 꼭 노력에 비례해서 나오진 않더라고 성적이라는 게. 근데 저는 성적이 노력에 비례해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도 좀 되더라고. 어쨌든 진짜로 성공하더라고 대부분 보면. 그죠? 우리 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불성실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되게 성실해요. 학교는 제가 훨씬 좋은 데 나왔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더 잘 벌어. 삶의 만족도가 누가 높을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와이프가 훨씬 높아. 진짜로. 저는 몸이 안 좋으면 들어누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자기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침 조깅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매일 가세요. 깜짝 놀랐어. 저 처음에 나보고 같이 뛰자 그러더라고. 첫 주차는 5번 중에 3번 갔어요. 근데 둘째 주차는 지금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오늘 아침에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원장 하는가 봐. 원장이 될 상은 따로 있어요. 무슨 상이야? 성실상. 성실한 사람은 뭐가 돼도 되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로 살아보니까. 근데 불성실한 애들은 잘 안 됩니다. 아니면 나처럼 머리가 좋던가. 장난이에요. 나는 좀 효율적으로 버는 스타일이거든. 진짜로. 나는 일 많이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뭐 학원 강사할 때도 벌면 벌 수 있어요. 일거리 만들어서 벌면 벌 수 있는데 제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저는 좀 요새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점점 잘 되더라고. 희한해. 그죠? 그러니까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더라고 살아보니까. 학원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저는 둘 다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양대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학원 일을 되게 쉽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면접 보러 가면 웬만하면 안 잘렸어요. 면접 보러 가서 웬만하면 퇴짜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가 더 중요해? 학벌보다? 이 성실도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2가지를 다 배운다고 봐요. 공부, 학력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학 안 나와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학은 나오는 게 좋다. 근데 인생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성실성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거랑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을 성취하는 게 타인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거야. 이 글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도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2번, 3번, 6번에 대해서 진짜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아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보세요. 4번, 5번.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해요? 니네 부자들 중에 대부분의 부자가 뭘 고민하는 줄 아니? 자식들이 재산 남겨주면 싸울까봐 그걸로 걱정하다 죽어. 실제로 싸워. 그리고 차라리 죽기 전에 안 보면 좋은데 죽기 전에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거 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행할 거 아니. 살아온 보람이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면 행복할 것 같죠? 의외로 부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5번에도 보세요.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삶 속을 걷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행복은 물질적인 만족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우면 저거 꺼버려. 내가 좀 더워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에 대한 것은 7번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있다. 8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게 불행이다. 9번 가족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기 가족에게서 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사는 거죠.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거고 10번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치면 행복은 어디서 온다? 일상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먼 미래에 어떤 엄청난 성취를 이뤘을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30년 더 살면 제 나이가 될 텐데 제가 여러분보다 30년 일찍 태어나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전에 수업할 때는 이게 느낌이 안 왔는데 지금 보니까 느낌이 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11번은 왜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냐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 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돼? 남에게도 뭐 해줄 수 있지?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번은 뭐가 만족이 됐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가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려다가 공경에 처하고 힘들어지니까 불행해진 거야. 근데 그 선배인가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야 남의 잔을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네 잔이 다 차면 거기서 넘쳐 흐르는 걸로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기 삶이 만족이 안 되는데 남에게 막 행복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누가 먼저 나가 떨어지지? 씨가 먼저 나가 떨어져. 그럼 될까 안 될까? 그죠? 가족을 위한답시고 자기는 불행해.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럼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만족한 다음에 뭐를 해라. 11번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11번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자기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노승에게 이렇게 정리한 걸 줬더니 노승이 엄청 꼼꼼히 읽는 거야. 무슨 뜻이야? 야, 생각해봐. 이 스님은 자기보다 훨씬 많이 살았잖아.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예요. 막 적어오면 제가 웃으면서 아직 멀었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노승은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니? 그걸 꼼꼼히 보셨다는 거야. 타인에 대한 뭐가 있으셔?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해됐죠? 당연히 정신적 경지는 누가 더 높을까? 이 늙은 스님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적어온 걸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뭐야? 리을이야, 리을.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 노승의 모습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까 11번이죠, 이게. 그쵸? 11번이죠. 그래서 이 11번은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1번 내용은. 이해되죠? 여행을 하면서 적은 게 1번부터 10번까지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승을 만나기 전후로 깨달은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11번 같은 경우는 노승을 보고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적어놓긴 적어놓은 것 같아요. 미리 적어놨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깨달음이 없다가 노승을 보고 11번을 진짜로 깨달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에. 그래서 약간 11번이 좀 특별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노승을 만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야 된다 이랬죠. 그죠? 11번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면 넘어오시면 노승이 원본을 달라 그래요. 원본을. 그럼 왜 원본을 달라 그러셨을까? 11번은 그러니까 이 정리본은 너무 못된 거야. 정리해서 적어놓은 거라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겪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그냥 좋은 말이 10개 적혀 있는 거지. 11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승이 달라 그래서 기억해 보면 원본에는 여행 중 꾸빼가 느낀 행복의 의미가 아주 진솔하게 생생하게 담겨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거야.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노승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노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이게 포인트야. 그죠? 그래서 니은에 보면 경험을 통해 얻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복의 의미에 만족해서 미소를 짝 지으셨다. 이 말은 당신이 이 1번부터 11번까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깨달으셨군요. 라는 과정을 보시면서 만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 노승같이 정신적 경지가 훨씬 높은 사람이 뭐 1번부터 11번 항목을 보고 그렇게 막 감동이 왔을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쿠페라는 사람이 전에 만나봤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구나가 만족스러운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뭐가 있는 사람이야?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인 거죠. 됐죠? 자, 그리고는 다 읽은 다음에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하셨군요. 칭찬합니다. 이러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요. 쿠페는 기쁘긴 했는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실망을 했을까? 뭔가 내가 깨달은 행복에 대한 특별한 의미에서 뭔가 스님께서 근데 당신 12번이 없군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12번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이론적인 뭔가 철학적인 뭔가 깨달음을 더 주기를 바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칭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을 안 하는. 자, 그럼 문제는 뭐죠? 나는 뭘 중요시하는 거니? 응? 내가 중요시하는 건 뭘까?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노승이 얘를 데리고 어딜 가요? 밖으로 나가요. 그죠? 밖에 나가서 뭘 보여주지? 그 앞에 있던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자연의 웅장한 장면을 쫙 보여줍니다. 장엄한 자연을 보여줘요. 그리고 밑에 셋째 줄 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나는 이 노승이 나에게 어떤 지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길 바랬는데 결과물을 알려주길 원했어. 자, 그죠? 행복에 관한 깨달음을 더 전달해 주길 바랬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당신과 내가 이 같은 풍경을 보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길 바라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이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 노승의 의도가 그런 거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그러면서 이제 노승이 한마디 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해?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도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춰질 수도 있다. 즉 진정한 지혜는 언제 발견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해석 보세요.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즉 무슨 말이야?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막 찾으려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뭐 할 때 내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 순간, 내가 이 순간에 충실히 내가 진심을 다할 때 발견되는 거야. 이해됐어? 되셨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는요, 봐봐,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대화를 주도해야 되고 그 대화가 뭐 해야 돼? 계속 이어져야 되고 대화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막 쓸데없는 말도 많이 던지고 우리가 MSG라고 그러죠? 양념 막 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짓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되게 집중해서 대화를 해.
이 사람은 뭘 원할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유재석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재석이라는 사람. 유재석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왜 우리나라 최고의 그 MC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물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한대요. 그리고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말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 순간에 되게 즐긴대 그걸.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긴대. 그러니까 최고의 MC. 그러니까 유퀴즈 보면 별 얘기 안 하잖아요. 별 얘기 안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거기에 진솔한 인생이 담겨 있거든. 근데 그걸 끌어내는 게 누구야? 대본은 누가 써줘요? PD들이 써주는 거야, 사실은. 대본은 써주죠, 그죠? 그러나 그거를 진짜 극한까지 살려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유재석이 그냥 물론 대본에 있는 얘기도 막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도 되게 즐겁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이유는 그냥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되게 몰입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유재석이라는 사람. 물론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노승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야?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니? 이 순간을 즐기고 만끽할 때 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행복을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죠? 그 순간 자체를 즐겼을 때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줄 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했니? 그냥 풍경을 같이 본 거야. 그죠?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지? 나와 대화해서 뭔가를 더 지식을 얻으려고 하거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앞에 있는 풍경을 뭐 해라? 즐기시라. 그거를 말하지 않고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닫게 돼. 그래서 여기 정리 잘 봐요. 근원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어? 기억해 보면 꾸빼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 그게 뭔데? 근원적인 행복감이에요. 근데 근원적인 행복감은 어디서 와?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있네.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돼서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지. 좀 말이 어렵죠, 근데 내가 볼때.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을 근원을 이루는 거고. 그게 어디서 왔어요? 노승의 웃음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승은 그냥 풍경 보면서 웃음 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리하면 리을이야. 근원적 행복의 발현, 행복의 여정이나 행복을 막 찾으려고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욕망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뭐 할 때 산책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매 순간 그것을 즐기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원적 행복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건 뭐예요? 행복을 욕망하거나 추구하면 오히려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 행복을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난 행복해야지 이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이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웃음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줌마인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서 막 웃으면서 웃음을 막 전달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 부부가 자살했어요. 행복 전도사인데 자살을 하셨어요. 너무 이해한 거야. 내가 그거 보면. 아니 다른 사람을 막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근데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인데 웃음을 전달하고 웃음 전도하실 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야. 행복하려면 이래야 돼. 행복하려면 많이 웃어야 돼. 뭐 이런 거잖아. 그걸 막 전달하셨던 분이거든.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 막 이러면서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행복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고 행복을 막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지? 오늘 예를 들어서 많이 못 웃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불행한 거야. 근데 그런 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지? 자기 존재 가치를 거기서 찾으신 거예요. 내가 행복 전도사로서 행복을 찾아서 남들에게 막 전달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되기도 하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사람 일이 어떻게 매번 잘 되냐, 그지?
그지? 그러니까 행복을 정해놓고 그걸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 불행해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첨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제가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면, 제가 학원 강사잖아요. 학원 강사는 뭐 해야 행복한 거야? 제가 처음 학원 일할 때 학원 강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정답은 잘 가르쳐야 돼. 첫 번째,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조건. 원래 근데 그러려면 학원 강사는 결국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일타가 돼야 돼. 근데 다 일타가 돼요? 학원 강사가 다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요새 불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잘 안 되고. 내가 잘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아, 요새는. 나 진짜 불행했어요, 최근에. 올해 1년. 근데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최근에 깨달은 게 뭔지 알아? 내가 누군가한테 뭘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스럽더라고.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뭘 해줄 게 있으면. 이해되시나요? 옛날엔 잘해야 행복한다고 생각했거든. 이해돼? 내가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야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더 잘 가르치기 쉽지 않아. 그럼 난 불행한 거야? 그럼 나도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야 되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무언고 2학년 내신 준비해주는 게 내 할 일이야.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지금 할 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죠? 그걸로도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결과가 좋아야 돼요? 내가 목표한 것이 꼭 달성이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행복에 도달이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니네도 마찬가지야. 꼭 1등을 해야 행복해? 꼭 1등급을 맞아야 돼?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적 거지같이 나와도 행복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성적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치 안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아, 나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할 거야. 그럼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뛰어내려? 손 붙잡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걸 못 이루면 불행한 거야? 아니요, 그 가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잖아. 순간순간적인 공부도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공부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어.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도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죠. 왜? 그 과정 자체도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노승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들 오늘 하루를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얘들 목표한 만큼 못했어요. 오늘 국어 공부 3시간 하기로 했는데 3시간도 안 잡아놓치네. 국어 공부 3시간 하기로 했는데 오늘 2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아니요, 2시간이나 했잖아. 그죠? 2시간 했으니까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좋아졌잖아요. 뭘 좀 알게 됐잖아요.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 행복감이에요.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 되셨나? 여기 생각보다 이게 이 부분만 좀 잘 이해하면 돼요. 예, 노승이.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야, 얘가.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행복을 막 찾으려고 여행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문제 풀어보면 어렵습니다. 이거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5컴 보세요. 5컴 가봅시다. 5컴. 자, 5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라는 질문은, 이 질문은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이고 다양한 이론이 나와요. 뭐 이제 체크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양한 이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다양한 철학자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내용 가보시면 과학자들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오컴의 면도날의 의미는 뭐예요? 쓸데없는 개념이나 쓸데없는 가정은 뭐 해버려라? 면도날로 좀 베어버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아까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고 했죠? 다양한 철학적 견해, 진화생물학적 견해라는 게 나옵니다. 최근 심리학에서 등장한 진화생물학적 견해. 진화생물학적 견해는 뭐냐면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게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가보세요.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욕구 단계 이론이 뭐야? 사람은 뭐부터 충족해야 돼?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부터 충족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죠? 첫 번째가 뭐니? 식욕이죠, 식욕. 맨 밑에. 그죠? 식욕을 충족해야 그 위에 뭐예요? 뭐 성취욕이라든가, 뭐, 뒤에 올라가면 뭐 존재 가치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니까 이 단계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단계별로 다 설명이 들어가야 돼서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 앞에 나왔던 진화 생물학적 견해에서는 어떻게 설명해버려? 자, 니은가 봐, 니은. 얘네 전제는 아래 단계 기본적인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고차원적인 상의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뭐라 그래? 자, 여기다 의문의 제기가 뭐라 그랬냐면,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식욕이나 성욕도 뭘 채우기 위한 거야? 자아 성취를 위한 거야. 이러면 되는 거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데, 미안해. 식욕이나 성욕을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본질적 욕구야. 근데 자아 성취하려는 이유도 뭐야? 본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맛있는 걸 먹었어. 근데 계속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내 욕구는 맛있는 걸 먹는 욕구야.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한다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뭐야?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요. 그럼 설명이 간단해? 복잡해? 간단하죠. 그죠? 식욕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욕구는, 하위 욕구는 이런 게 있어 라고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코메 면도는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든 거고, 그 다음 내려와봐. 행복도 오코메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오코메 날로 정리해 봅시다. 기억해 보시면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자,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야? 쾌락을 위한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추론시키면 그렇죠, 그죠? 우리는 쾌락이라는 1차원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이 설명 끝난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자, 가치 있는 삶을 살 거냐, 행복한 삶을 살 거냐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거에 철저는 이 둘은 같지 않다. 그죠? 가치라는 건 뭐니? 자, 내가 밥도 굶고 잠도 적게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지? 교수가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가치가 있죠? 내가 열심히 참고 했어. 그럼 그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행복, 그냥 지금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 이런 선택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다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지잖아. 지금 행복하고 싶어. 그럼 지금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잠 설정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조금만 하고 어디로 가야 돼? 코인 노래방 같이 하죠. 그지? 자, 오늘 3시간 공부했더니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디 가야 돼? 한 2시간 어디 놀러 갔다 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워라벨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 이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5시간을 내내 공부만 할 거냐? 5시간 중에 한 3시간 공부하고 1시간이나 2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 거니? 니네? 기준이 있어? 자, 많은 사람은, 많은 경우,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 다른 말은 편견이죠. 자,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긴대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어제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그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허세라 그러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되게 큰 차를 타거든요. 엄청 큰 차를 타요.
대형 차량을 타는데 버스 아니야. 버스 아니고 그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이제 G90 시리즈 차량. 그 차보다 조금 더 큰 차 있어요. BMW의 7 시리즈 차량에 되게 롱바디 차량이었는데 그걸 타요. 근데 그 샀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과 장거리 여행 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그 뒤로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나 혼자 타고 다녀요. 그 큰 차를. 심지어 이 차는요, 뒷좌석이 회장님 타는 차라서 뒷좌석이 겁나 길어. 아, 진짜요. 뒷좌석에 뒤로 바짝 당겨서 앉아가지고 다리 뻗잖아요. 앞좌석이 안 닿아요. 발이 안 닿는다니까? 진짜 작은 차는 무릎이 앞좌석에 닿잖아요. 근데 내 차는 이렇게 뻗어도 안 닿는다니까? 키가 좀 작은, 우리 엄마는 탔는데, 우리 엄마 뒤에 태웠거든? 우리 엄마 탔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 엄마가. 뒷좌석이 조금 높아가지고. 이 차를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가 또 무거워. 크고 무거워가지고 기름도 많이 먹어, 또 심지어. 주차하긴 또 겁나 힘들어요. 이거 왜 샀나 모르겠어. 왜 샀을까? 가정적인 아빠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차 살 때 뭐라 그랬는지 아냐? 뒤에 우리 아들이 탔는데 그때는 좀 작은 차를 탔어요. 작은 차를 타니까 애가 막 뒤에 앉았는데 의자가 수직이야. 그러니까 애가 탔는데 이렇게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약간 이렇게 자기 앞으로 키도 좀 클 거고 잘 때 좀 이렇게 누워서 자라고 그 차를 산 거예요. 그 차는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차 좌석이 앞으로 약간 누워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집어당기고 이런 게 아니야. 전동으로 다 돼 있어. 진짜로 좋은 차인데 이렇게 누워요. 근데 그 회장님이랑 타는 차인데 그 뒤에 누운 적이 없어. 그 차 산 뒤로 걔는 2년 지났는데 한 번도 못 누워서 걔가. 그거 왜 샀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내가 우리 아들이 어제 나보고 아빠는 뭔가 남들이 보기에 뭔가 보이는 걸 되게 중요시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뜨끔했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차를 바꾸고 싶은데 이제 이 차 바꿀 때 뭐라 그랬냐면 와이프가 이번에 한 번만 더 바꾸면 이혼한다 그랬거든요. 차를 하도 자주 바꾸니까. 그래서 이 차 산 지를 내가 2년째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혼자 타는 차로 바꾸고 싶어. 물론 근데 혼자 타는 차는 저 포르쉐 2인승 차량 이런 거 사고 싶거든요. 제 드림카인데. 아니면 포르쉐 911 차량이 있어요. 포르쉐 911 그 뒤에 4인승이긴 한데 뒤에 앉으려면 앞좌석을 이렇게 제껴야 탈 수 있는 차 있어. 모르지? 잘 그런 거. 문이 2개밖에 없어. 좌우에 2개밖에 없어. 문 열고 앞좌석을 앞으로 제끼고 이렇게 뒤집어 들어가야 하는 차 있어. 911 있어. 911. 그 차 사고 싶어 사실. 이번에 진짜 사면 그냥 차에서 잘 생각으로 사야 되는 거죠. 와이프랑 이혼당하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원 와서 여기 뭐 화장실 가서 씻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근처 목욕탕 가서 씻고 오든가. 그러니까 내가 이 큰 차를 왜 샀을까 싶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차 사가지고 수리비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차값 이상 들어갔어요. 수리비가. 겁나 불행해요 지금.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 살아버리니까 행복해 불행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맞죠? 내가 그 차를 살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행 가고 심지어 이번에 가족하고 여행 가는데 외국으로 가요. 차를 못 갖고 가잖아. 차를 탈 일도 없어. 국내 여행 다니려고 샀는데 국내로 또 안 가더라고 와이프가. 그럼 잘 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리는 뭘 중요시해요? 남들이 뭐가 중요한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불행한 거야. 이게 오컴의 날이랑 무슨 상관이야? 잘 생각해봐. 오컴의 날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니? 그치, 쓸데없는 거 자르. 그럼 뭘 자르라는 얘기야? 타인의 평가를 잘라내라는 거야. 자기 행복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걸 뭐 해버려?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남들 눈에 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럴 거야 이러니까 차를 타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대표적인 예가 뭐니? 연구 사례를 인용해놨죠. 외국에서 자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이야. 그 0.5온스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에 선택하라 그랬더니 4배나 큰 그저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사람들이 선택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야. 왜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하죠? 심지어 바퀴벌레도 초콜릿 쓰기잖아. 그럼 나 초콜릿 먹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바퀴벌레 먹는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럼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온수를 선택해? 남들이 보기에 그게 더 뭐한 선택이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나랑 똑같아. 그 큰 차를 왜 샀을까? 맞죠? 쓸데없이 큰 차. 근데 말은 제가 예시를 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 사실 저는 제 차에 되게 만족해요. 실제로는. 왜냐면 차가 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야? 차가 크면 제일 좋은 게 뭘까? 차 얘기 그만해야겠다. 승차감이 겁나 좋아요. 스포츠카는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스포츠카를 살 걸 왜 이 큰 차를 샀을까 막 고민하다가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겁나 한가할 때 있었거든. 겁나 한가할 때 제주도에 혼자 갔어요. 가족들하고 간 거 아니야. 혼자 갔어. 왜 갔는 줄 아니? 거기에 제가 사고 싶던 차량이 BMW G4 차량이 있어요. 2인승 로드스터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거 빌려서 타보려고 갔어요. 혼자. 그러니까 차 타려고 간 거야. 7만 원 주면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하루 24시간 탔는데 5만 몇천 원인가 줬어요. 할인 받아가지고. 근데 숙박비랑 밥값만 10몇 만 원 썼어. 차 빌려가지고 탔어요. 타봤는데 어떨 것 같아? 겁나 불편해. 방지턱 넘어가잖아. 이게 차가 또 낮아요. 그 스포츠 카드는 다 차가 낮아. 내가 사고 싶은 911이나 포르쉐도 마찬가지인데 낮으니까 이게 서스펜션이 약해. 서스펜션 뭔지 모르죠. 충격 완화 장치. 이게 약해. 그러니까 방지턱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덩덩덩 이렇게 돼. 깜짝 놀랐어요. 차가 진짜 날아가. 그래서 방지턱 넘어갈 때 좀 밟잖아. 그럼 차가 덩 하면서 이렇게 날아. 떨어질 때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러고 깨달았어요. 내가 차를 잘 골랐구나. 내 차는 방지턱 넘어갈 때 방지턱 넘어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고급 차량일수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만족해요. 제주도 갔다 왔어. 차 바꿀 생각이 아예 없어서. 차를 바꿀 생각이 아예 없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대형 차량, 내가 타는 차량을 고르시는 분들은 다 뭘로 살 줄 알아? 혹시 아시나? 벤츠에 BMW 안 사고요. 대부분 벤츠에 S클래스라는 차량을 타요. 굉장히 유명한 차량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차량 중에 하나인데 그 차 사가지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 사람들은 그 차를 왜 사는 줄 알아? 겁나 뽀대나. S클래스 하면 끝인 거야. 못 타세요? 벤츠 S클래스 타요. 그럼 끝난 거야.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정말 돈 많이 버나 봐. 이런 걸로 끝난대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차가 S클래스 차량이에요. 근데 얘가 단점이 하나 있어. 뭘까? 수리비가 제가 타는 차량에 2배 이상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우리 보통 국산차에 들어가는 수리비 있지. 그거에 내 차가 한 2배 나오거든. 근데 그거에 다시 2배가 나오는 차가 S클래스 차량이야. S클래스 차량은 뭐 조금 고장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고장 나면 기본 100만 원에서 시작해. 기본 100만 원이야. 근데 평균 얼마 나오는지 알아? 1년에 수리비만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중고차 아반떼 가격이 한 500만 원 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아반떼 한 2대씩 해먹어 차가. 진짜로. 그 차 유지하려면 1년에 뭐 기름값, 뭐 세금 다 빼고 그냥 1000만 원씩 나가. 매년. 그 돈 없으면 못 타. 그러니까 차를 사가지고 불행한 거야. 야, 근데 더 골 때린 거 하나 얘기해 줄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카 있지. 걔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 S클래스에 다시 2배가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그 외국 외제 차량 중에 맥라렌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차값만 3억 몇 천씩 하는. 아니다. 중고차가 3억이고 실제 새 걸로 사면 7억 정도 하는 차가 있는데
걔는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얘들 바퀴 하나 해먹잖아. 앞에 조금 찌그러지잖아.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8천만 원씩 나와. 앞에 조금 찌그러지면. 그런 차도 있어. 그 뒤에 이렇게 막 진짜 뒤에 박아버리잖아요. 뒤에 박으면 수리비가 2억 몇천씩 나와.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런 차. 진짜 돈이 많아야 타는 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근데 어줍잖게 사는 사람들이 S클래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걔는 수입이 엄청 나와. 그럼 불행해. 그 선택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 이 차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니까 불행한 거야 이 사람들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죠.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조금 수리비가 많이 나가지만 제 차는 그런 차들에 비해서 수리비가 되게 적게 나가거든요.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있어. 그래서 코멘 알로 맞춰놓은 건가. 아 진짜 근데 나는 그 차 선택할 때 딱 두 가지만 봤어요. 첫 번째 뭐야? 유지비가 좀 적게 드는 차. 또 하나는 뭐냐면 주행 능력이나 주행할 때 편안함. 진짜 가족들 편안하게 탈 차로 골랐어요. 물론 안 타서 그렇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행복의 기준이 많아질수록 행복해? 불행해져? 불행해지죠. 특히 누구의 기준에게 맞추면? 타인에게 맞추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야 되는데 남에게 맞추는 거야. 그래서 타인에게 맞추는 걸 뭐라 그래?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부른대요. 그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선택을 하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선택하면 잘했다 그러겠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먹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가봅시다. 자,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까 논설문이라고 그랬죠? 자, 논설문이 아까 타인의 어떤 견해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자기의 글쓴이 경험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보통 잘 안 쓰는 기법인데, 자기 경험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피부에 잘 와닿긴 하죠. 그래서 쓴 건데,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가 늘었대. 심리학 교수니까. 그래서 왜 선택했니? 그랬더니 애들이 뭐 때문에 선택했대요? 자, 자기가 이제 학점이 높은데, 학점이 높은 학점을 잘 쓰려면 뭐 해야 돼? 심리학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심리학을 전공하려면 학점이 뭐 해야 돼? 높아야 된대. 근데 자기가 학점이 높으니까 심리학을 선택한 거야. 내 말이 돼? 쉽게 말해서 봐봐. 무슨 말이냐면 편의점에 갔는데 나는 새우탕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죠? 근데 난 지금 새우탕이 땡겨. 근데 옆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라면이 할인을 더 많이 해. 그래서 그 라면 산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미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라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1+1으로. 오징어 비빔면? 뭐 이런 게 나왔어. 오징어 비빔면. 그 초장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게 비벼 먹는 건데 사서 먹었거든요. 1+1이라서 샀는데 겁나 맛없어. 진짜로. 아니 누가 봐도 비싼 라면인데 1+1으로 주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선택했는데 맛이 없어. 근데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어. 그리고 체했어. 나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그날 또 가가지고 1+1 제로 코카콜라 2병 사가지고 그날 2개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밤새 꺽꺽거리다 잤어. 죽는 줄 알았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맞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야. 지금 사 먹으려면 뭐 해야 돼? 할인하는 거 사지 말고 뭐 먹어? 지금 먹고 싶은 거 사는 게 낫구나. 그죠? 우리 자꾸 1+1 사잖아. 1+1 없으면 2+1 사잖아. 그죠? 그냥 왜 아깝지 않냐 그게? 근데 그래가지고 괜히 많이 먹게 되고 힘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봐봐. 자기가 가고 싶은 과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학점이 낮아도 갈 수 있고 저기는 심리학은 학점이 높아야 갈 수 있으니까 심리학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학점이 아까우니까 간 거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서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지? 명분에다가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이 붙었다. 그래서 기억 보면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이 말 이해돼요? 아, 내가 먹기에 뭐한 거, 맛있고 좋은 걸 선택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지? 뭔가 합리적으로 계산된 걸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좋은 선택 같아. 이런 걸 고른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봐. 이 사람은 무슨 주의를 지향하지?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거야. 쾌락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하기에 뭐한 거, 좋은 거, 내가 지금 했을 때 행복한 걸 고르라는 거야. 오커메날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마지막 봐봐.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그죠? 오늘 먹었는데 만족했어. 내일도 먹었는데 만족했어. 그 사람이 1+1을 사는 사람보다 앞으로 행복이 더 많이 쌓이겠죠. 나처럼 괜히 스트레스 사가지고 막 꺽꺽거리고 힘들어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아, 진짜 힘들었다니까. 괜히 먹었어. 괜히 사가지고. 먹기 싫은데, 근데 첫날 먹고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여행 가서 산 건데, 여행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죠.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거 먹고 올라왔어. 진짜 불행했다. 먹을 때 진짜 불행하더라고. 그럴 필요가, 자, 쾌락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주의를 지향해? 쾌락주의를 지향한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쾌락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쾌락이 뭐에 도움이 될 때? 행복에 도움이 될 때.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죠? 복잡하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뭐해? 행복해. 그러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부도 내가 공부해서 행복해. 그러면 공부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맞지? 나는 공부하는 게 지금 좋아.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물론 되게 소수죠. 자긴 지금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 지난번에 저기에 나왔어요. 티처스에 나왔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애가.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랬대요. 얘는 99% 확률로 죽는다 그랬대. 근데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장애가 남았어요. 오른쪽 손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왼손으로 공부하거든. 그 글씨가 엉망이야. 수학을 잘해 애가. 근데 얘가 어딜 가고 싶은 거야? 의대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 의대 가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하다 죽을 뻔했어? 뇌 문제로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뇌신경학을 공부하고 싶대. 자기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대요. 그래서 공부한대. 근데 공부가 좀 뭔가 어디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엄청 불안한 거야. 왜? 공부하다 애 또 터져가지고 이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죽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 좀 적게 하고 니네 집하고 반대야. 맞지? 니네 집하고 반대야. 니네 엄마 아빠는 의대 갈 거야? 의대 가! 이렇게 되는 집하고 여기는 야 아니야 의대 안 가도 돼. 이 집은 막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 집은 엄마 아빠가 소망이야. 그래서 엄마랑 싸워. 공부한다고. 얘는 공부 더 하겠다고 그래. 엄마는 새벽 2시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잘하고 막 그걸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애가 한마디 했어요.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난 지금 공부하고 싶어.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나 공부하고 싶어 그냥 내버려둬. 걔는 지금 뭘 찾는 거야? 자기가 지금 즐거운 건 뭐야? 공부할 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하겠대. 미친놈이야? 근데 나는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자기는 겪어보니까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기가 뭐 하는 걸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야. 걔는 미래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한 의사가 되고 이런 게 꿈이 아닌 거야. 그냥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자기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 의대를 가야 의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한국에서, 그치? 아, 야매로 할 수 없잖아. 야매로 남의 뇌를 찢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그쵸? 오커메날로 보면 그것도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난 공부가 진짜 하기 싫어.
그럼 공부를 좀 줄이고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기 각자마다 행복한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뭐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 지금 얘가 얘기하는 쾌락주의가 잘못하면 내가 오해할까봐 이 예를 들어준 거야. 잘못하면 뭐라고 생각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즐겁게 사는 게 쾌락주의라고 오해하실까봐.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뭐 하면 행복하면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럼 누구랑 비슷해? 아까 봤던 것 중에? 노순과 비슷하죠. 근데 얘는 누구랑도 겹쳐? 쾌락주의라는 측면에서 공리주의자인 밀과도 좀 겹쳐요. 공차가 발생이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벌써 7시에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요, 제발.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요.